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3일에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열렸는데요. 특히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내주는 일괄 제공 서비스도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네, 절차를 보다 수월하게 한 건데요. 개인과 회사의 사전 동의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올해 평균 환급 금액은요, 한 명당 65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래서 미리 떼가는 세금도 많고 또 이에 대한 환급액도 늘어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필요한 자료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행정군이 원주시에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하면서 강원형 강소 메가시티 논의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두 지자체가 구성하고 있는 행정통합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개발 사업이 지역 발전 방향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모든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 전액 지역사랑 카드인 동해페이를 통해 지급됩니다. 검은 호랑이 해를 맞아 호랑이를 주제로 한 판화 전시회가 원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이슈앤피플에서는 해당 전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통합한 부울경 메가시티가 다음 달 출범한다고 합니다. 이 메가시티는 행정적으로는 구분돼 있지만 생활, 경제 등이 기능적으로 연결돼 있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를 말하는데 통합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근 도내에서도 인구 1,000만 규모는 아니지만 전략적, 정책적 지역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바로 원주와 횡성의 이야기인데요.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신상 횡성군수가 원주시에 특별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 목적을 위해 광역의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 법인입니다. 장 군수는 지난 13일 군청에서 신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지역 간 상생 협력을 위해 전략적 정책적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횡성군은 특히 원주공항 활성화, 수도권 전철 횡성 연장, 군용기 소음 피해 공동 대응 등의 윈윈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회적 합의가 관건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도 즉각 브리핑을 열고 지역 간 통합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지역 주민이 찬성한다면 특례를 인정받아 특별자치단체 구성을 포함한 실질적 행정구역 통합까지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제안이 자칫 지역 내 갈등이나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횡성군에서는 먼저 통합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만큼 양 지역 주민들 간의 이익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출범을 앞둔 부울경 메가시티 외에도 대구, 경북,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6개 지자체, 경남, 산청 등 지리산 권역 5개 시군 등이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립과 시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이거 다 자적 대화라고 하는데 그런 협의체가 일단 만들어져야 되고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봐요. 원주 횡성 메가시티 구성은 강원도가 지난해 발표한 2040 강원도 종합계획에도 담겼습니다. 일부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특별자치단체 설립 움직임에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횡성군이 물꼬를 튼 특별자치단체 설립 논의가 구성원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 헬로티비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검찰의 무혐의 결정 후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동해시가 도시 기본계획 변경 신청을 1년 넘게 보류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해법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망상 1지구 사업자 선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건 지난 2020년 10월 7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오자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동해시가 망상 1지구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보류하면서 사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변경은 동해시가 별도의 승인 요청을 하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하는데 동해시가 위원회 승인 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은 1년 넘게 동해시에 묵혀두고 있는 도시 기본계획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거에 의혹으로 문제됐던 이러한 문제는 사법당국의 혐의 없음으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기존 1지구 망상지구 사업자도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라든지 또는 관광 개념이라든지 또 아파트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서로 협의해서 도시 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의 지정과 변경, 기반시설 설치 등 토지개발 행위의 기준이 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사업자가 요구한 도시 기본계획 변경안이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검찰 수사와 무관하게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본질이 일단 이 망상지구 개발 계획이 아파트 개발에 그게 다라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망상지구가 우리 동해시에 대단히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곳인데 지금 개발은 아파트만 짓겠다는 게 지금 본질적인 사업 계획이거든요. 동자청은 도시 기본계획 변경이 계속 무산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동해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망상지구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망상 1지구 개발 사업의 추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춘천시가 올해 4월을 목표로 강소 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추진합니다. 특구로 지정될 경우 5년간 사업비 192억 원이 지원되며 바이오 유망기술 발굴과 기술 이전, 사업화 기반 구축 등 기업 성장 지원 정책 등이 추진됩니다. 입주 기업은 사업 인프라 구축과 R&D 사업비 지원,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는 춘천 바이오타운과 후평산단, 남춘천산단 등을 배후 공간으로 연구개발 특구를 조성해 지역 바이오 융복합 산업 허브 육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시는 지난 17일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1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시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 카드인 동해페이를 통해 지급되고 오는 24일 접수 기간과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민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 호랑이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볼 수 있는데요. 원주 명주사에서는 동아시아 호랑이 판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원주 명주사 고판화 박물관 한선아 관장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쉽게 접할 수가 없는데요. 다양한 호랑이 판화들을 관람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호랑이 판화 전시회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이민년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설맞이 특별전으로 동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티벳의 호랑이 판화 100여 점을 선정하여 전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 호랑이 중심으로 호랑이 판화를 찍었던 목판하고 목판으로 인출한 판화하고 또 목판은 사라졌지만은 판화 작품으로 남은 채색 판화 등 입체와 평면이 조화를 이룬 특별 전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호랑이를 주제로 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호랑이 판화에 담긴 의미는 뭔지 좀 짚어주실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에는 뭔가 위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것을 의인화할 때 호랑이나 산신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초가 되면 대문이나 집안에 호랑이 판화를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호랑이를 수호신으로 삼아 나에게 닥쳐올 재난이나 역병들을 물리치고자 하는 희망과 유안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해를 넘겨 지금 3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를 호랑이의 용맹성으로 물리치고 예전과 같은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시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하면 네, 이번 전시회에서 눈여겨보면 좋을 작품이 있다면 또 소개해 주실까요? 호랑이 이번 전시회에서 세 가지 주안점을 두고 호랑이를 분류를 해봤는데요. 호랑이를 이렇게 역병이나 아니면은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삼재부라고 하는 그 부적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힘이 가장 센 들짐승인 호랑이와 그다음에 또 가장 힘이 센 날짐승인 매를 결합시켜 가지고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모든 재앙을 막으려고 애를 썼고요. 또 하나는 호작도라 그래 가지고 호랑이와 까치를 그림으로 표현해 가지고 호랑이는 수호신으로서 모든 나쁜 것을 막아주고 또 희망의 상징으로 까치를 집어넣어 가지고 항상 위로와 희망을 받으려고 애를 썼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호랑이를 올라탄 칼을 든 도사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그림을 많이 집안에 붙이는 풍습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나쁜 재앙이나 역병을 물리쳤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까지 전해져서 천사진택이라 그래가지고 벽사용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네, 또 판화 전시회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관람하시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호랑이 부적을 찍어서 가져갈 수 있게 판화 인출 체험 행사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지역 명사와 함께하는 숲속 판화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더 깊이 있고 더 나만의 그 호랑이 부정을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오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가 시민들이 호랑이의 해를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이었습니다. 강릉시가 공동주택 관련 민원 처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실태조사와 관리 규약,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업무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업무의 전반을 수행합니다. 또 입주민 간의 분쟁 확대를 예방하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수준 높은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지난해 접수된 119 신고 건수가 모두 42만 7천여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구급 신고 건수가 약 11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조와 민원, 화재 건수 순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등 인명피해는 159명이며 약 3,5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원소방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등을 구축한 데 이어 도내 지형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해 재난 대응 능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강릉시가 지난해에 이어 2월에 진행 예정이던 향토 문화 행사들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취소된 행사는 위촌리 도배례와 강릉 망월제, 건금마을 용물달기 등인데요. 이들 행사는 음력 정초와 정월대보름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취소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